요즘은 이 인공지능이요, 고객들의 개인 비서로서의 역할도 하면서 꼼꼼하게 고객에 맞춰서 서비스를 해준다고 합니다. 마인즈랩 유태준 대표께서 인공지능 기반의 고객 접점 서비스의 미래에 대해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마인즈랩의 유태준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인공지능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한 고객 접점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그 글로벌 컨설팅 펌이자 회계법인인 프라이스워터스쿠퍼스에서 인공지능의 도입이 그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앞으로 5년 안에 AI가 다음과 같은 그런 인간의 일들을 대체할 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가장 이제 큰 게 뭐 튜터라든지, 그 다음에 트래블 에이전트, 그 다음에 뭐 오피스 어시스턴트, 그 다음에 뭐 하우스 클리너, 뭐 이런 등등 순으로 이렇게 인공지능 도입이 산업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걸로 이 순서로 나와 있는데요. 뭐 이런 부분은 워낙에 많이 들으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그 인공지능 도입이 이렇게 일자리를 없애고 그 새로운 그 기존에 있던 인간의 어떤 그런 직업들을, 잡들을 없애는 일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그 시각으로 좀 정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 인공지능 도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 어떻게 그 AI가 한편으로는 기존에 있는 일자리를 파괴하면서 한편으로는 새로운 그 일자리를 창출하는가.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면은 첫 번째 그 AI와 그 로봇이 훨씬 더 그 코스트 이펙티브한 그런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인공지능 회사로서 많은 고객 기업으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AI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쓰이는 부분은 그 코스트 리덕션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굉장히 복잡하게 또는 그리고 비효율적으로 진행되던 일들을 어떻게 하면 AI를 가지고 효율화시키고 그리고 또 적은 비용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일단 우선적으로 기업들이 검토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일단 첫 번째는 보면 그 기존에 있던 그 많은 일자리들이 AI로부터 대체가 되는 효과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트랙만 사실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트랙을 이제 보시면은 그런 그 AI의 어떤 그런 영향이 기업들로 하여금 이 원가를 절감하든지 해가지고 그 세이브 머니, 그러니까 어떤 그 계속 또 이윤을 창출을 더 축적하게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훨씬 더 효율성을 내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업이 더 많은 어떤 그 인컴을 얻게 되고 그것들을 더 나은 그런 제품과 서비스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이런 선순환의 트랙이 생긴다. 뭐 이런 부분들이 그런 글로벌 그 컨설팅 펌에서 제시한 또 하나의 어떤 일자리에 대한 효과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 이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그 나름대로 주목을 해서 AI가 우리나라의 어떤 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돌아가서 그러면 그 뭐 굉장히 뭐 많이 관심 갖고 보셨겠지만 AI가 그 일자리를 대체하는 효과들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어떤 일자리가 먼저 대체가 될 것인가 중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상담 영역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여러 가지 그 뭐 콜센터라든지 아니면 이런 업무를 통해 가지고 기업들이 굉장히 기업들이 판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고객들이 문의가 오면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담 영역들이 굉장히 AI로 빠르게 대체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하여간 그 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우리가 산업적으로
도입할 부분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하지만 우선적으로 지금 적용되고 있는 분야는 AI 컨택 센터 그 상담 영역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이제 여러 기업들의 요구를 받아가지고 AI를 도입하라고 제안도 하고 실제로 저희가 제공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동향을 봐도 많은 기업들이 이런 컨택 센터 영역에 상당히 많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인공지능 챗봇을 도입한다든지 또는 고객센터의 그 상담 빅데이터 분석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상담 채널을 자동화하고 효율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어떤 일들이 이제 고민들이 벌어지고 있냐 그러면은 이 상담 영역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의 그 필요 악 같은 존재 또 내지는 어떤 뭐 이런 계륵 같은 존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 펑션이 없어지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뭐 물건을 팔았으면은 그 물건 파는 거에 대해서 고객이 문의를 하면 응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이 비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까워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비용을 줄일 것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현재까지 보면은 굉장히 고비용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이렇게 콜센터에 전화를 하게 되면 한 콜당 한 2,500원에 3,000원 정도의 토탈 코스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뿐만 아니라 여러 장비라든지 또는 뭐 건물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뭐 그런 컨택 센터에 있는 경우에는 한 콜당 한 7불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다 오프쇼링을 해가지고 다 아웃소싱을 해서 필리핀이나 아니면 인도나 아니면 남미에 있는 나라들한테 이런 걸 아웃소싱을 하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인건비 구조가 이제 고비용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그 북미 쪽에서 벌어지는 어떤 이런 일들을 받아서 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한 뭐 그 콜센터 상담원들한테 한 명당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사이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근데 이런 뭐 언어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거죠. 하여간 근데 이런 고민들이 계속 쌓이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인구 절벽에 맞으면서 이제는 아예 그 이쪽에 인력 고용 자체가 힘들어지는 아예 고용 자체가 안 되는 이런 상황에도 맞닥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 품질에 대한 퀄리티 이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과 기존에 있는 휴먼의 어떤 서비스를 잘 결합해서 밸런스를 이룰 것이냐,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여러 가지 그 피플 이슈들, 피플 이슈 중에 또 하나의 문제가 보면 뭐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됐지만 뭐 전화를 해가지고 뭐 고객이 뭐 성희롱을 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그 이 상담 노동자들을 굉장히 뭐 비하해가지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이 AI를 결합한 기존에 있는 어떤 휴먼 에이전트, 인간 상담사의 그런 서비스와 AI의 서비스를 결합한 그런 AI 그 고객센터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벌어지고 있고 이런 것이 또 하나의 이쪽 그 AI 서비스 영역에서는 또 하나의 어떤 그 시장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영역을 잘 활용하면 사실 우리나라도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북미라든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그 AI 컨택 센터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준비를 저희 마인즈랩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은 이렇습니다. 상담원과 인공지능이 함께하는 이제 고객센터라고 이렇게 그림을 저희 제시를 했는데요. 이제 그 저희가 이름을 이제 FAST라고 지었습니다. FAST AI 컨택 센터라고 하는. 그래서 고객은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이 콜 채널하고 채팅 채널 이 두 가지로 보통 접근을 해옵니다. 컨택을 해오면은 최근에 이제 챗봇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기술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챗봇을 통해서 고객이 해결하고자 하는 여러 이슈들이 자동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 보시면은 여기가 그 이게 프론트 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고객 접점 부분이 되고요. 여기 미들 단이라고 해서 여기가 AI 영역이 되겠고 마지막에 이제 이
백오피스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은 채팅이나 아니면 콜이나 이렇게 해서 옴니 채널로 접속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콜 같은 경우에는 이 음성 인식이라든지 그런 기술을 활용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상담 서비스를 전문 상담사의 어떤 라이브 채팅과 그 다음에 챗봇을 같이 컨비네이션 해가지고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들을 분석단에서 제공을 해서 고객한테 제공, 이런 모습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좀 적용이 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저희 이제 오늘 세미나의 주제가 착한 성장 그리고 좋은 일자리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서비스 모델에서 사람과 챗봇이 함께 할 것이냐,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챗봇이라고 하는 그 AI 로봇은 앞단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고객들의 질의를 응대하고요. 그다음에 보다 전문적이고 그런 영역은 전문 상담사인 인간이 휴먼이 해결하는 이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저희가 뽀로로치라고 하는 그런 로봇을 저희가 팔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온 경우를 해결하는 거예요. 왼쪽은 고객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문의를 하는 영역이고요. 오른쪽은 상담사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챗봇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뽀로로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뭐 이렇게 뽀로로이 대답을 안 해요라고 물어보면 지금 이 대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AI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객이 상담사랑 연결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여기가 전문 상담사가 상담을 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은 그래서 전문 상담사의 영역이어서 여기서 이제 인간 상담사가 전문 상담사가 나와서 응대를 하고요. 그래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간단한 질문은 챗봇에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좀 어렵고 복잡하고 그런 문제들은 전문 상담사가 해결하다가 또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 모델이 지금 현재 가장 스테이트 오브 아트 기술로 이제 시장에 나와서 구현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해서 쭉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넘기면은 AI 챗봇과 얘기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급 기술들이 필요하고요. 이런 채팅 채널을 정확하게 빠르게 대답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AI 기술들 전 세계적으로 정말 눈부시게 발달하고 있는 그런 AI 기술들이 접목이 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좋은 일자리 측면을 보면은 이런 알고리즘들, 여기 보시면 Explainable Document Classification이나 DeepQA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엔진들을 개발하고 알고리즘 개발하는 것들은 이제 굉장히 고도의 어떤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절대적으로 지금 양성해야 되는 이 인력 영역이 이런 알고리즘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 예시를 보여주면, 이게 이제 최신의 어떤 딥러닝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머신 리딩 컴프레hension이라고 해서 기계 독해라고 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얘는 AI가 이제 어떻게 훈련이 되는 아이냐면은 책을 읽고 글을 읽고 이해를 해서 문제에 답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된 아이입니다. 그래서 어떤 훈련을 하냐면은 어떤 질문이 나오면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시작점과 끝점이 어딘지를 찾아내는 거를 트레이닝 시키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약 수십만 건의 데이터를 학습시키면 얘가 약 한 90% 정도의 정확도로 답을 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기계 독해라고 하고, 그래서 AI 어떤 이런 서비스에 들어가는 그런 엔진들은 고정된 게 아닙니다. 고정된 게 아니라 나날이 개발되고 있는 새로운 어떤 그런 알고리즘과 엔진들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업그레이드한 엔진들을 도입을 해야만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측면을 보면 이제 이런 고급 인력들, 이런 엔진들을 개발할 수 있는 고급 인력들을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양성을 해야 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그런 AI 인력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승리할 수 있는 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조금 아까 이제 답에
시작점과 끝점을 찾아내는 게 나왔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니까 이런 영역은 이제 굉장히 이 AI 영역이 고용을 새롭게 창출하는 영역은 정말 다양한데요. 세 번째 영역은 이제 그러면 이런 상담 영역이 단지 음성이나 뭐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같은 이런 것들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는 어떤 시나리오냐면 그 고지서를 저희가 지로용지라든지 이런 걸 받았을 때 그거를 핸드폰으로 찍어서 바로 올리게 되면 거기서 바로 납부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고지서에 있는, 지금 이제 보시면은 물론 자동이체를 해놓으신 경우도 있으시겠지만 자동이체를 안 하고 지로용지가 온 경우에는 그걸 눈으로 보고 거기 있는 계좌번호를 눈으로 보고 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고지서를 핸드폰으로 찍고 업로드하게 되면 거기서 바로 계좌에서 납부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시나리오가 지금 이제 올해 저희가 은행에서 이제 서비스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요 고지서를 인식을 해서 이 고지서에 있는 정보들을 쭉 읽어낸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문서들을 읽어서 그게 동의를 했는지, 근데 카드 가입이라든지 뭐 보험 가입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환율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냥 돈을 찍어서 올리게 되면은 그 어느 나라 화폐인지 지금 한 약 40여 개 국가에 160권종 정도가 인식되는 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이미지 인식이라고 하는 AI 기술을 이용해서 실제 상담 영역에 적용하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그 텍스트와 그 다음에 이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음성은 어떻게 되느냐? 그 음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소위 그 TT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Text to Speech. 그러니까 텍스트를 음성으로 이렇게 변환시키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지하철 타게 되면은 이번 역은 뭐 신도림역입니다라고 하는 게 전부 다 TTS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 자동 안내 방송이라 이렇게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그게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녹음된 음성들을 DB에 쌓아놓고 거기서 이렇게 뽑아다가 추출해서 하는 방식을 씁니다. 전통적인 방식을 쓰는데 얘가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이게 일반적으로 자주 쓰는 어떤 그런 문구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얘기하지만 좀만 복잡한 그런 문구가 나오면 아주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마존의 알렉사라든지 또는 뭐 구글 홈 같은 경우에는 이 자연스러운 어떤 발화하는 TTS 개발에 상당한 걸 드리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구글에서 타커트론 2라고 하는 그런 음성 합성 기술을 개발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쓰이게 됩니다. 자, 이건 이제 해피콜이라고 해가지고 마음손해보험 고객콜센터 유인나입니다. 이 목소리는 녹음한 목소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목소리로 녹음한 게 아니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TTS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목소리입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게 정확하게 설명을 듣고 가입하셨는지 확인하는 완전 판매 모니터링을 진행하기 위해 전화드렸습니다. 이게 사람이 녹음한 목소리가 아닙니다. 기계의 소리입니다. 잠시 통화 요즘 이제 이 정도까지 자연스러운 음성 합성 기술이 올라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전 판매 모니터링 진행 중에 상품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불편한 점이 있으시면 당사 고객센터 1588-3344로 그러니까 연락 주시기 이거는 바랍니다. 지금 기계가 알겠습니다.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부터의 업무를 내용은 처리하는 시나리오이기 고객님의 때문에 권리 참 보호를 불행하게도 위해 녹음이 됩니다. 지금 이 업무를 사람이 하고 있는데 이게 곧 뭐 서너 달 안에 시장에 나오게 되면 실제로 기업이 도입이 되게 되면 이거는 사실 이 업무를 했던 상담사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거의 기계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동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기술입니다. 그게 왜 필요한데요? 보험 가입하기 전에 서면, 문자, 본인 음성으로 고객님의 개인 보험을 정보를 가입하신 사용하는데 고객의 동의하신 경우에 부분을 확인하는 소위 그 겁니다. 완전 판매 모니터링이라고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보험을 가입을 했던 판매를 했던 분들이 충분히 법적인 사항들을 고지했는지 이런 거를 체크하는 거를 해피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해피콜 같은 경우를 맞습니다. 뭐 이런 간단한 업무서부터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606번길 40.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좀 복잡한 콜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현재 그 스테이트 오브 아트, 그러니까 최신의 기술은, 그러니까 인바운드 콜이라고 보통 합니다. 그래서 그 고객이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이런 불만이 있고요, 내가 제품 샀는데 이게 좀
뭐 망가졌고요. 뭐 이런 어떤 컴플레인을 하는 그런 콜이 이제 인바운드 콜인데 아직은 이제 인바운드 콜을 AI가 받아서 완벽히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정도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신의 기술은 뭐냐면은 휴먼 상담사랑 인간 상담사하고 고객이 대화를 할 때 AI가 듣고 있다가 전문 상담사한테 이렇게 상담을 하면 됩니다라고 상담 가이드를 띄워주는 정도가 최신 기술이고 최근에 이제 올해 은행권에서 다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콜이 일어나면 실시간 STT 이게 스피치 투 텍스트입니다. 아까 이제 텍스트를 스피치로 바꾸는 거 반대인데요. 음성을 텍스트로 바꿔주고 텍스트 애널리틱스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분석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AI가 막 분석을 해서 이 고객은 어떤 고객이고 무슨 상담을 하면 되겠다라는 걸 찾아낸 다음에 화면에 이제 띄워주는 게 되겠습니다. 고객이고 상담사입니다. 그래서 콜센터에 이제 전화 문의가 오면 네, 그 보험료 납입하려고 그러는데요. 대화 내용이 실시간으로 다 텍스트로 전환이 되고 고객이 누군지 네, 파악이 돼서 김동수요. 그 고객이 어떤 보험을 들었고 그다음 이 고객은 어떤 가이드를 해야 1, 2, 3, 되는지를 4에 5, 6, 7, 8이요. 쭉 띄워주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올해 103동 1004호요. 2개 은행 정도에 도입이 돼서 이 상담사 화면에 가이드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AI와 다 인간이 1회분씩 공존하는. 납입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AI가 인간을 리플레이스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서포트하는, 네. 어시스트하는 어떤 이런 모습의 전형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모습으로 가게 되면 이 우리 휴먼 상담사 같은 네네. 경우는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줄어들고 그 다음에 좀 더 전문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고 그다음 고객은 더 만족스러운 이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대시보드나 이런 걸 통해서 제공되는 것까지가 전체 엔드투엔드로 AI 컨택 센터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한 시장 기회는 이제 얼마큼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그 전 세계적으로 이 컨택 센터 쪽의 시장 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 약 322조 원 정도 규모를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이런 상담 인력에 대한 인건비뿐만 아니라 이 굉장한 이 IT 시스템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IT 시스템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글로벌하게 존재하고 있고 그런 회사들이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이런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들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포함했을 때 전체적인 그 시장 규모가 322조 원이 되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돈의 약 44%가 북미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AI를 활용한 어떤 서비스로 빠르게 대체가 되고 있는데 현재 2018년도에 전체 시장 규모는 약 14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비근한 예로 필리핀 같은 경우가 지금 대략적으로 한 20조 원 정도가 북미 콜센터 시장으로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데 참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예컨대 영어를 되게 잘하는 젊은이들이 그런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되는 월급을 받고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AI 컨택 센터를 활용하게 되면 이 북미 시장을 겨냥한 상당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건 그래서 이제 북미 지역에다가 이런 AI 컨택 센터를 활용을 해서 북미 고객들의 그런 상담을 이 AI를 활용해서 대행해주는 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회사는 굉장히 역사는 짧습니다. 2014년 1월에 저희가 창립됐는데 처음에는 빅데이터 회사로 출범했다가 지금은 AI 플랫폼 회사로서 그래서 AI 클라우드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 대한민국 ICT 대상이라든지 그런 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창립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현재 인력은 한 240명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그 뉴욕과 실리콘밸리 그리고 토론토, 밴쿠버 북미 쪽에 4개 거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필리핀에 저희가 이런 북미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BPO 회사를 작년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저희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런 AI 컨택 센터를 대비해서 그동안에 준비를 했던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AI를 활용한 부분들이 좀 더 적절히 생각해 보면 저희가 활발하게 그런 북미의 고객들, 글로벌한 고객들을 저희가 유치했을 때 더 많은 우리 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으로 짧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강연 감사합니다. 저희 대표님께서는 이 사람과 AI가 상생하면서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실제 AI 고객센터를 예로 드시면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